안녕하세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그리고 트럼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죠. 여러분 그 영상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큰 싸움이 있었죠. 트럼프가 대노했습니다. 젤렌스키 역시 화가 잔뜩 난 상태로 그냥 그 정상회의는 파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크라이나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통째로 그냥 버리기로 한 거죠. 그에 비하면 트럼프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버리면서 대한민국은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지,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죠. 그 사람은 부동산으로 대승한 트럼프 집안의 대장입니다. 그는 전쟁과 같이 무엇을 파괴하는 것에는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고 무엇인가 새로 만드는 데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지지하는 기업들 한번 잘 유심히 보십시오. 무엇인가 인프라를 새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친하지, 파괴를 하는 그런 사업가들하고는 친하지가 않습니다. 분명 방산업체, 미국의 방산업체 엄청 많죠. 다 부자들입니다. 하지만 제일 큰 부자들은 무엇인가 만드는 IT를 하는 사업가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영토들을 장악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장악하고 있는 부분, 거기에서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거기에만 지금 올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 이후에 종전 이후에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땅만 본인들이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크라이나에는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지하 자원이 아니라 정말 최첨단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하 자원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히토류 그런 것들이죠. 물론 이제 석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많이 묻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것 바로 그 지역은 그 넓은 우크라이나, 유럽에서 두 번째로 넓은 그 우크라이나 땅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좁은 영역이 우크라이나 전체의 지하 자원이 묻혀 있는 것에 거의 반이 넘나요? 한 51%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러시아는 사실 그 지하 자원을 뺏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확정 짓고 심지어 러시아까지 동원해서라도 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올인되어 있죠. 자, 대한민국 땅도 작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보다는 인구가 많지만 우크라이나도 한때 4천만 명까지 달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구가 더 줄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하 자원도 없고 그렇지만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그런 기술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의 꽃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가장 위험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물론 입지 조건 역시 아주 요충지에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역시 미국에서 봤을 때 설모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을 끝까지 믿고 미국에게만 의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구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만큼 확실하게 우리 뒷배를 봐줄 수 있는 나라는 없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미국이 손을 내밀고 팔을 벌릴 때 같이 꼭 껴안고 전 세계 무대로 뛰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실 이번에 지하자원 젤렌스키가 미국과 공동 개발해서 수익을 나누자고 했죠. 그런데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 정권이 전쟁에서 빠지려고 하니까 젤렌스키는 작년 가을에 본인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지하 자원을 공동 개발하자고. 하지만 트럼프 생각은 다릅니다. 역시 사업가의 눈은 다른 것이죠. 앞으로의 전쟁이 아니라 이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해줬던 것을 그 지하 자원으로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금액으로는 한 12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어디서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몰라도 트럼프는 3500억 달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자까지 붙여서 5000억 달러를 갚아라고 하네요. 그러니 그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회담의 골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중국 그리고 북한 공산당 그 반정부 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끝으로 3월 1일 날 모스탄 대사가 여의도에서 연설했던 것 중에 하나 인상 남는 부분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북한 공산당, 물론 중국 공산당은 거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정당,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있다.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죠. 트럼프 그리고 국무장관이 루비오 장관이 한 말을 한 번 더 인용합니다. 미국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1차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말하는 겁니다. 그때 미군 주둔에 대한 분담금을 한 6배 정도 내려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내려주기 싫으면 미군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핵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문재인 정권 시대이기 때문에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최강의 강국으로 미국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절대로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대한민국은 또 어떤 형국으로 또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핵무기를 만들려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냥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만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 나머지 모든 기술들은 완備되어 있죠. 핵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인수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보완하고 핵 보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핵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핵 개발을 그리고 핵 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그 권한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예외로 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만 받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그가 말한 것은, 자, 빚 갚는 것도 좋고 심지어 앞으로 미국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보안상, 안보상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확답을 해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만 써놓고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죠. 그 안에는 미국에서 군사적인 원조를 한다는 내용만 들어있을 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켜주겠다는 그런 확답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 지하자원뿐만이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합의서, 젤렌스키는 거기에 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대충 그 뒷배경들이 그려지나요? 자,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하고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을 막아낼 수 있는 좋은 트럼프의 파트너라는 점, 그 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끝.